안녕하세요. 따릉이의 대여 반납 불균형의 효율적 해소를 위한 재배치 방안에 대해 발표하게 된 발표자 김민지 권순우입니다. 저의 목차입니다. 저의 목차는 크게 주제 선정 배경, 따릉이의 쏠림 현상, 해결 방안 제시, 그리고 나아가 저희가 실행한 연구가 갖는 경영학적인 의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릉이 사업은 2015년 10월 정식 운영을 시작해서 2024년 기준 4만 5천 대 자전거 2,700개의 대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따릉이의 잦은 고장과 분실, 수익성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다룰 따릉이 대여 반납 불균형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발표에서 자전거가 고루 분포되지 못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야기되는 대여 반납 불균형 문제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트럭과 현재 시민 자원봉사를 통해서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정 대여소의 자전거가 과도하게 몰리거나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 오후 피크 시간대에 대여를 하지 못하거나 반납 공간을 찾지 못하는 등의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여 반납 불균형 현상을 증명해 보았습니다. 먼저 무재고 시간은 모든 자전거가 대여돼서 대여소가 비어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상위 30개 대여소의 평균 무재고 시간은 약 23.5시간으로 재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여 반납 불균형 지표는 과대여 또는 과반납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름 뉴타운 푸르지오 아파트 대여소의 지표값은 약 0.922로 대여량이 반납량보다 약 25배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부 대여소에서는 자전거 대여가 그리고 다른 대여소에서는 반납이 몰려서 대여소가 비어있거나 혹은 자전거가 과도하게 쌓이는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입니다. 현재 따릉이 재배치는 일반적인 경로를 따라서 일괄적으로 자전거를 옮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재배치 동선과 상하 차량의 최적화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매일 전체 수요를 예측하고 예측한 수요를 기반으로 최적의 트럭 이동 동선과 대여소별 배치할 자전거 수를 제공하여 서울시 입장에서 효율적인 재배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수요 예측에는 대여하려 했지만 자전거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한 수요인 미충족 수요까지 반영하여 정확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재배치 방안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운영 비용 절감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과밀화 해소 방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의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3년간의 대여 반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그날의 기상 데이터를 반영한 수요 예측 모델인 랜덤 포레스트에서 실수요 예측값을 얻었습니다. 이후 휴리스틱을 통해서 현 대여소 재고량을 고려하여 최적의 경로를 도출했으며 LP 모델을 통해 그날의 대여소별 적재 하차량을 결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저의 연구 단계별로 사용된 데이터와 참조한 논문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따릉이 사용 현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따릉이의 사용 현황을 그래프로 시각화한 결과 비정기권에 비해서 정기권을 통한 대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온과 광수량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는 날씨에 상당히 의존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방대한 서울시 25개의 구와 2,700개의 대여소 규모를 분석하기보다는 성북구를 테스트 베드로 삼아서 성북구 내 수요 예측과 동선을 산출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접근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 전체와 성북구의 따릉이 대여 패턴을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로 비교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좌측에는 월별, 계절성, 가운데는 요일별 패턴이 사실상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 시간대별 흐름 역시 전반적인 추세가 일치함을 보입니다.
따라서 주요 패턴에서 두 그룹 간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성북구에서 검증된 모델은 서울시 전체를 확대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처럼 날씨, 월, 요일 시간대별 같은 변수들은 이후에 저희가 만든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주요 설명 변수로도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충족 수요 계산입니다. 앞서 무제고 시간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특정 대여소는 상당 시간을 재고가 0인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재고가 0인 상태에서는 실제로 다른 일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여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 예측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중간보고 때 들었던 피드백은 미충족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었었고, 이에 따라 저희도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수요 예측을 위해서는 미충족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예측 모델을 학습할 때 미충족 수요를 고려했으며, 이와 같은 추정 방식은 해외 공공자전거에 대한 미충족 수요 연구를 바탕으로 추정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과거의 동일 시간대에 대해서 재고가 있었다면 평균 몇 대를 빌려갔는가와 그 당일의 수요 트렌드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이러한 계산 방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처리된 데이터와 계산된 미충족 수요를 바탕으로 랜덤 포레스트 기반 대여와 반납 예측 모델을 각각 만들었습니다. 종속 변수는 각각 미충족 수요가 포함된 시간당 대여량과 반납량이며, 각각의 설명 변수는 평균 기온, 강수량, 월 요일 시간, 7일 전 동일 시간대 대여 반납량, 7일 전 1시간 전후 대여 반납량, 주중, 주말 공휴일 여부, 대여소 번호입니다. 해당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기상청 날씨 예보 API 및 따릉이 API를 통해 설명 변수를 가져와 당일의 대여 반납량을 예측하고 예측 순수요를 계산해서 이를 재배치 경로 및 상하 차량 문제 풀이 변수로 삽입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 모델의 로직인 휴리스틱 및 LP 2단계 접근법을 설명합니다. 저희의 목적은 이제 재배치를 직접 나가기 전에 경로와 상하 차량을 생성하는 것인데, 이 경로 문제의 계산 복잡성으로 인해서 최적 경로를 빠른 시간 내에 찾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재배치 문제를 두 단계로 나누어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는 휴리스틱 바탕으로 한 경로 생성 단계입니다. 먼저 따릉이 API를 통해 실시간 재고를 가져옵니다. 동시에 저희가 구축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기상청 API 데이터와 과거 이용 패턴을 기반으로 각 대요소의 미래 순수요를 예측합니다. 저희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이 두 데이터를 조합해 재배치 시급성을 대여소별로 계산합니다. 이 시급성이 높은 대여소들을 우선적으로 방문하되 180분의 총 계획 시간과 트럭 용량 등 제약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트럭의 이동 경로를 생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적 상하 차량 결정 단계입니다. 이렇게 경로가 고정되면 저희의 LP 모델이 작동해서 모델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할 때 각 대요소의 최종 재고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배달 및 수거량을 찾습니다. 이 두 가지 휴리스틱 및 LP를 바탕으로 그날의 재배치 경로 및 최적의 상하 차량을 결정했습니다. 14, 15페이지는 이제 휴리스틱과 LP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도출한 그날의 결과값 예시입니다. 앞서 설명한 모델링을 통해 성북구 지역의 최적 재배치 동선과 각 정류소별 상하 차량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성북구 지역에서 30대 용량인 트럭으로 오전 8시, 오후 8시 하루 두 차례 재배치를 수행한다는 가정하에 오른쪽 이미지는 이제 오전 8시 기준 실제 트럭의 이동 경로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파란 선은 차량의 실제 이동 동선을, 각 아이콘의 숫자는 트럭의 대여소 방문 순서를 나타냅니다. 또한 각 대여소별 배달 수거량을 옆에 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모델은 실시간으로 최적의 재배치 경로와 상하차 물량을 직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의 경영학적 의미입니다. 본 연구는 따릉이 미충족 수요를 반영한 실시간 재배치를 제안함으로써 따릉이 운영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보이지 않는 수요, 다시 말해 이용자가 자전거를 빌리지 못해 포기하는 상황까지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자전거 재고를 줄이면서도 필요한 지역에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 입장에서 바라보면 교통, 변덕스러운 날씨 등 당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재배치 동선을 도출함으로써 재배치 과정의 자동화와 적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대로 시민 입장에서는 빌리고 싶은 시점에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이 많은 정류소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정류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균형 있는 재배치를 수행합니다. 결정적으로 도시 전체 차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총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이렇습니다. 네. 저희의 동선의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릉이 재배치 문제는 단순히 차량 운행 효율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공 서비스의 본질은 운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사용자 불편 감소, 즉 사회적 후생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두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했습니다. 첫째는 재배치 운행 시간 비율 TTI입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운영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이용자가 대여나 반납을 실패한 양으로 이 값이 낮을수록 시민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수요를 반영한 동선은 TTI가 0.998로 최단 시간 기준 동선의 0.987에 비해 운행 시간이 약간 증가했지만 TTI 증가 대비 UDI는 107.46에서 93.52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코스트로 환산하여 직접적으로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총 비용 모형을 적용했습니다. 운영비에는 차량 운행, 연료비, 인건비가 포함되고 불만족 비용에는 대여나 반납 실패로 인한 시간 손실과 후생 손실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수요 기반 동선의 총 비용은 최단 시간 동선 대비 약 8,472원 절감, 즉 7.13%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운영비는 2.3%로 조금 증가했지만 사용자 불만족 비용은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영 효율만을 추구했을 때보다 시민의 만족을 반영한 접근이 총비용 측면에서 더 경제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요 기반 동선은 시민의 이용 패턴과 만족도를 반영함으로써 단순한 운영 효율을 넘어 공공 서비스로서 따릉이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영 비용과 사용자 불만족 대여 비용의 저희가 사용한 자세한 수리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불만족 비용은 대여 불가로 인한 호생 손실과 반납 불가로 인한 시간 지연 호생 손실의 합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저희의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